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롭고 오싹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속삭임이 여전히 모든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의 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기이한 소음이 여러분을 두려운 꿈속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나요? 다만 마음가짐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폐허가 된 집들을 탐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비한 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저와 함께 실체와 상상의 경기가 흐릿해지는 이야기들을 탐험해봅시다. 그래도 한 놈 저를 구박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짓도 성격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옥소란 게 저랑 참 비슷했습니다. 착하기로 착해서 제가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전학을 갔을 때에도 요번만큼은 꾸준히 연락을 해주더군요. 덕분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다 가끔 만나곤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얜 여자에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입니다. 한 번 본 여자에게도 비친문 마냥 독춘까지 내렸을 듯 순정적이지만 동시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곤 하죠. 그래놓고는 혼자 소설을 쓰고 연말을 찍습니다. 물론 삼삼으로. 그렇게 시작도 못하고 여자가 도망을 가면 또 몇 달을 술로 보냅니다. 이 짓거리를 10년 동안 해왔는데 지겹지도 않은 채 그 버릇은 여전하더군요. 하지만 이 친구의 광적인 집착과 찌질함이 스펙타클한 잠전을 만들어낸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작년 가을인가 초겨울쯤 간만에 서울에 온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사랑처럼을 들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채팅 앱으로 만난 동갑내기라는데 사진을 보니 예상외로 꽤나 미인이더군요. 역시나 사람이 적극적인 제 친구. 벌써 만남을 약속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며 장기를 조심하라는 제 친구도 무시하고 산껏 들뜬 모습. 드디어 저놈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나 해서 저 또한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더에서 나타난 친구의 모습은 폐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톡으로 간간히 그 여자와 잘 되어간다, 연락이 통 안 되어 결혼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난가지마 싶더군요. 차 또 뭔 일이냐? 또 차여서 질질 짜고 살았나 본데? 저의 실없는 농담에도 녀석은 빅무투답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별말 없이 소주만 마셨을까 친구가 드디어 눈을 띄웠습니다. 너 전에 내가 말한 거 기억나냐? 그러자봐 빌범 하나 친구. 그 말을 들으니 전에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가 처음 본 그녀의 모습은 차세손의 모습처럼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월하고 불안한 것이야. 그럼에도 너무도 예쁜 얼굴과 침울한 전이질까지 마음에 쏙 들을 수 없다고. 그때 친구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처자를 처음이자 마지막 내 사람으로 만들겠노라고. 매일 입던 고르된 바지도 벗고 쫙 떼입었겠다. 머리에 힘도 줬겠다. 쇳불도 잠김에 빼라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쪽도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했다는 겁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그녀. 고백을 못 받았으면 먼저 했을 거라며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폴라로이드 앨범. 자신의 보물이니 소생이 간직해달라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앨범에는 환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이 해피엔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친구의 기극은 활짝 열린 앨범과 함께 소막을 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아침을 여는 문자와 이어지는 대화, 심지어 사귀고 일주일 만에 데이트도 했답니다.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먹던 그녀,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녀.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를 끝으로 감자튀김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데이트 이후 그녀는 갖은 핑계를 대며 친구를 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몸이 안 좋다, 멀리 사는 친구가 와서 만나기 힘들다 등등. 하지만 이상한 건 2, 3마리만치 아침마다 꼭 안토를 먹는 문자가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도 이상한 게 별일 없었어? 마치 별일이라도 있으라는 듯한 묘한 뉘앙스의 문자. 그 뒤에 문자가 자에서 털 정도 오고 가면 접점이 늦어지면서 연락이 안 되곤 했지요. 찌질한 제 친구는 10,000가지 상상을 시작합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많이 먹어서 실망한 건 아닐까? 그렇게 그녀에 대한 친구의 집착은 날 없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시도하는 문자와 전화, 이어지는 부반은 어느덧 2주로 3주로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질려버린 건지 매일 보내던 안부 문자마저 자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연애 상담이라는 거라며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듣게 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뒷이야기. 친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도 읽기로 했다. 그래도 너가 준 앨범은 다시 전화할 것 같다. 저녁에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릴게. 나올 때까지 안 갈 거니까 알아서 가. 대충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제 친구의 전략은 다름 아닌 배려의 진이었지요. 앨범을 핑계로 만나 예원을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적신으로야만은 장수의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던 중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준 앨범은 잘 가지고 있어. 제 친구는 또다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죠. 마음이 약해진 친구는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려보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 단단히 잠겨버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독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답니다. 내 얼굴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네 주소로 택배 보낼 거니까 받아라. 그리고는 사탕과 초콜릿, 사랑이 가득 담긴 손편지 등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선물이 하나름 담긴 택배를 보내러 집을 나섰지요. 그때 걸려온 그녀의 전화. 친구는 옳다거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아니, 비명 소리. 그러지마. 그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었고 그때 소리에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친구는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가 우편 안에 그녀가 준 앨범을 놓고 튀었답니다. 그 후로는 어떠한 문자도 전화도 보내지 않고 그녀를 깨끗이 잊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인가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녀에게서요.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누구보다도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였고 점차 성격이 그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환갑제사를 치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런무로 감국시 부담치기였고 그곳에서 부적 하나를 써왔다고 합니다. 부적을 써준 부당 말에 의하면 이 부적은 귀신을 홀리는 부적으로 부적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귀신이 일시적으로 부적을 쫓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을 지닌 사람에게 완전히 옮겨긋게 된다는 거죠. 제사는 반드시 귀신을 등에 업은 사람이 직접 부적을 전달해야 하며 귀신이 완전히 붙기 전까지는 부적이 되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맛을 본 귀신을 떼어내려면 보통 부적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그 부적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는 건데 이미 고통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지인에게 그 고통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작 채팅으로 사람을 낱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앨범을 가져만 저적을 전해받기 위한 사람이었던 곳이라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하고 이런 바보 같은 걸 믿는 바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얼굴을 보기 힘들다. 즉, 날 잊고 잘 살아라. 그렇게 문자로 이들 통보를 받은 친구는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낸 후 저를 만난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쌍욕을 한바가지 퍼부어줬습니다. 오히려 헤어져서 다행이라며 친구를 위로해 주었죠. 근데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그녀 편을 들더군요. 넌 더 일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야, 세상에 그딴 게 어딨냐. 그냥 그 미친년 너 떼어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철호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갔어. 겨웠겠는데 몸뚱아리만 달린 여자가 책상 위에서 혈로 앨범을 죽어라 핥고 있는 거야. 주적에 있는 그 자동차 바로 넘기려 봐.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와 친구는 술만 진탕 먹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냐네요. 운명이 나타났다는 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게 이런 개소리를 해대며 아직도 여자 꿈문이 쫓느라 덮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게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사람의 힘 앞에서는 귀신도 결지 않은 걸 보면 말이죠. 그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려던 그녀가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한 이야기에서 어떤 단점을 느꼈나요? 이곳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